아프다는 인식과 함께 기계의 소리 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때문인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유독 치과 치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모시고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치아 건강을 되찾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니 발치나 이렇게 또 신경치료할 때 또 마취가 네네. 필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받아보면 늘 느끼는 바지만 네. 그 뾰족한 바늘이 입속에 딱 들어오니까 공포가 좀 네, 상당한 맞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낯선 환경에서 처음 치과에 오시게 됐을 때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 내용과 내원 횟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요. 좀 전에 언급하신 이 마취 부분에 있어서도 주사기를 손으로 바로 이렇게 찌르게 되면 압통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바르는 마취 연고를 먼저 잇몸에 바르고 컴퓨터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마취도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네.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셔서 적은 통증에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치과 치료는 한결 더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수면 치료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치과 공포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주무시는 동안 치료가 네. 되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렇다면 찢고 꿰매는 치료 과정에서의 또 공포도 좀 벗어날 수 예. 있겠네요.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가 결손돼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접하게 되시는데 이때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를 노출시킬 건지 아니면 종이에 우리가 펀칭하듯이 가볍게 구멍만 내서 수술할 건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동영상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손된 부위에 잇몸을 절개하고 심고자 하는 턱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홀 형성 과정을 천천히 해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식립하고 단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꼬매는 과정이 화면에서 필요하죠. 네. 근데 이러한 수술법보다는 종이에 펀칭하듯이 바로 구멍만 내서 홀 형성 과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위가 식립되고 잇몸이 절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슬라이드 통해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윗턱, 아래턱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아래턱의 경우가 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는데 네. 첫 번째 사진은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잇몸을 절개한 사진이 되겠고 두 번째 사진은 펀칭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처럼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턱뼈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통증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두 번째 사진처럼 되시게 되면 이러한 출혈, 통증, 붓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두 번째 방식인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 임플란트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사실 저렇게 이제 무절개 펀칭 방법은요. 네네. 통증도 많이 줄이지만 기간도 좀 많이 단축할 것 아,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요즘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병원 가는 그 시간도 놓치는 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현대인들의 제일 문제가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횟수도 좀 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절개 방식과 또 하나 살짝 주무시면서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이나 횟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한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정 시기가 되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식립된 상태가 좋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 기둥을 바로 연결해서 수술 당일날 지금처럼 임시 치아까지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임시 치아를 끼시기 때문에 틀니로부터 이제 수술 당일날부터 편해지시는 거죠.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네, 5년 전에 이제 치아가 다 빠지셔서 틀니를 끼우신 겁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틀니를 장착하신 이유가 주변에 이제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통해서 야, 임플란트 하니까 너무 붓고 아우 정말 너무 아파, 하지 마,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던 건데, 이런 부분들도 주무시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몸으로 느끼는 어떤 통증 자체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수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거의 편안한 상황이 되는데, 주무시지 않고 이걸 씹는 걸 일일이 다 느끼시게 되면 긴장하신 것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며칠간 병원의 내과에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무시는 방식 속에서 고혈압도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혈압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주무시는 동안 1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수면 방식과 무절개 방식을 통해서 위턱, 아래턱 완전 틀니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동안 16개를 심어드림으로 인해서 편안한 치료가 됐던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 내시경 받을 때처럼 네네, 좀 맞습니다. 잤다 일어나는 네. 거죠. 네, 이처럼 방송 보시면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치과 치료 공포증 때문에 또 치료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간이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네. 치료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가 빠지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접하는데, 특히 이 위턱의 어금니 쪽에 있어서는 네. 이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의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 상악동이라는 데가 그렇죠. 있고, 공간이 네네네. 있죠. 네.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은 어금니가 빠져서 가셨는데 뭐 상악동 거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오늘 상악동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4개 치아를 뽑고요. 종래의 수술법은 4개월이 지났을 때, 예, 화면에 보시는 저 빈 공간을 올리는 게 상악동 거상술이 되고, 그 막 자체가 내려오지 않도록 치주골 이식을 하기 때문에 치주골 이식, 상악동 거상을 통한 치주골 이식이 되고, 네. 10개월이 됐을 때야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렇게 네네. 먼저 다진 다음에 네. 심었고요. 근데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이제 편안한 수술법은 10개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상악동 거상을 치아 뽑은 다음에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이 뼈가 굳기 전이지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아있는 뼈에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지점을 찾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뽑은 날 치아를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비교를 해보시면 종래의 방식대로 지금도 이를 빼고 치주골 이식을 하기 위해서 몇 달 기다리고 치아 뿌리를,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치아를 뽑은 당일날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게 된다면 10개월의 시간을 하루로 줄이고 7, 8번의 내원 횟수도 한 번으로, 그리고 3번 이상 잇몸을 절개했던 것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횟수, 내원 횟수, 기간이 전부 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상술을 하면서 바로 네네. 동시학에서 완전히 좀 단단히 네네. 심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좀 하고 싶다 할지라도 뼈가 부족해서 못 하시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해 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보통 최소 7mm 이상, 좋기도는 한 10mm 정도 심는 게 좋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우측에 4개 치아가 안 좋아서 오셨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4개 치아를 뽑고 당일날 심으려다가 보니까 상악동 막과 남아있는 뼈가 제일 짧은 데가 1.5mm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1.5mm의 뼈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빼고 상악동 거상도 당일날 하고 임플란트도 당일날 심어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심는데 이 뽑은 당일날 모든 게 다 됐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수술법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10달의 시간이 걸려서 두 번째 사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뽑은 당일날 됐던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좀 만나봤다면요. 이제 이번에는 좀 뼈가 부족했을 때 네네. 어떻게 하는지, 특히 아래턱 같은 경우는 뼈가 부족한 경우가 네네,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하악 신경관 때문에 이제 아래턱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 자리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다 보니까 폭이나 길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제가 20년 이상 수술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는 원장님 이거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오래 쓸까요? 두 번째는 네, 뼈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뼈가 없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뺨 쪽과 혀 쪽에 폭이 부족한 경우가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혀와 뺨 쪽에 뼈를 2등분해서 양쪽으로 벌리는 겁니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뼈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작은 홀만 내고 지금 톱날로 살짝 벌려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때 분리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넓은 홀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홀이 넓어진 걸 이용해서 좀 더 넓은 톱날로 양쪽으로 벌리게 되면 뼈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사이만 벌어지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고 심은 다음에 빈 공간에 이제 뼈 이식, 치조골 이식을 해주면 네. 수술이 끝나게 되죠. 네, 이런 수술법도 있고 두 번째 수술법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양쪽으로 뼈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혀 쪽의 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중앙보다는 약간 뺨 쪽에 지금 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홀을 형성하다가 보니까 혀 쪽에는 뼈가 다 있고 뺨 쪽에 뼈만 부족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뺨 쪽만 노출이 됐고 뺨 쪽에 노출된 부위만 이제 뼈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해주고 세 번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신경관 때문에 길이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폭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래에 심든 똑같은 방법으로 심기는 하는데 신경에 손상이 없는 것을 컴퓨터에서 분석해서 약간 여유 있게 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면이 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출돼 있고 이런 경우에도 특수뼈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감싸주게 되면 길이가 부족해도 수술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죄송한 부분은 이런 뼈가 부족할 때에도 좀 펀칭해서 잇몸 절개 없이 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힘들어서 펀칭을 해서 뼈 이식도 좀 하고 뼈 부족한 분들을 수술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또 사례를 또 준비했는데요. 네,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 네. 듣겠습니다. 이분은 55세인데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우,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암 네. 수술 받으시고 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치과에서 뼈도 부족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하셨던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고 우연한 기회에 먼 거리에 계셨던 분인데 소개를 통해서 오시게 됐고 이분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앞에서 보셨던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수술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5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죠. 하단의 잇몸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이 폭이 얇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관건은 맨 끝에 사진처럼 잘 꼬매줌으로 인해서 잇몸이 벌어지지 않으면 임플란트 수명은 그만큼 길어질 수 있고 이분의 경우도 3개월의 기간이 지났을 때 머리를 올려서 지금은 부분 틀니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실 때 항시 참 이렇게 편리할 수 있는 거 틀니를 좀 벗어나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이런 말씀을 정기검사 때 꼭 해주시는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십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희 남편인데요. 네네. 74세 되셨는데, 네. 잇몸이 약해가지고, 네. 이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를 뺐는데, 네. 지금 이 치아가 한 4-5개 정도 위아래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치아를 그냥 둔 상태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치아를 전부 빼고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좀 이따가 더 보시면 이제 그 틀니,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한테 어떤 방식이 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아있는 치아를 사진 촬영을 했을 때 턱뼈의 뿌리 부분이 얼마나 남았는가 먼저 볼 거고요. 만약에 턱뼈 상태만 많이 남아있다면 자연 씨는 잇몸 치료를 해서라도 최대한 유지를 할 거고요. 5-6개의 치아라도 내 치아를 하나라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능적인 어떤 중요성보다도 치아를 하나하나 뽑은 거에 대한 상실감들이 너무 크셔서 원하시면 그 치아들은 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부득이하게도 임플란트를 갖다 이 아래쪽에 심을 때는 6개에서 8개를 심게 되는데 주로 이 어금니 쪽에서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으신 치아가 이 앞니 쪽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뽑아도 임플란트 비용이나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상실감 때문에 치아를 살리기를 원할지를 원하시는 대로 맞춤형의 그런 진료가 가능하시고요.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신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이제 신경선까지 거리가 어떤가를 봐야 되고 위턱에서는 이 상악동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앞니 쪽의 치아를 보통 종래의 방식대로 빼고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동안 진지를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대로 하겠지만 뽑게 되는 경우라면 뽑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문제되는 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월 1일자로 또 비용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연 한 달 반을 늦춰야 될지 조금 빨리 해야 될지 2개 부분에 있어서의 보험 혜택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주무시면서 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겠고 치아를 빼면서 위턱 아래턱 많으면 16개까지 심게 되는데 한 번에 다 심어줄 수 있는
뼈가 부족해도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기간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경우에 어느 치과를 만났냐에 따라서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한 3개월 미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뼈 이식과 동시에 심을 수 있는지, 빼면서 바로 식립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시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틀니를 이용해서 자연 치아 대시했던 그 방법을 이제 틀니가 불편해서 또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알아볼게요. 예, 예. 네, 사실은 이제 틀니를 많이 썼는데 네. 틀니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요즘에는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또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네. 있고, 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임플란트도 2개까지가 아, 보험도 예, 되고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영상 저희가 준비했죠. 네, 네. 영상 보면서 네. 설명 듣겠습니다. 보통 틀니가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이 움직여서 불편하시게 되기 때문에요. 네, 덜거덕거리기도 네네. 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 2개를 심어주신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똑딱이 단추가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개의 단추가 연결되는 방식. 밖에서 볼 때는 처음하고 똑같지만 네, 2개의 장치가 있고, 이거보다 좀 더 편리한 방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3개나 4개를 심는데 지금은 3개 심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네. 6개의 치아는 이제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부분 틀니로 이제 완전 틀니가 바뀌었으니까 네. 틀니 사이즈가 적어들었으니까 훨씬 편안하시죠. 근데 아까 질문 주셨던 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예, 최소 6개의 임플란트를 치아가 몇 개 있다고는 하셨지만 심게 되고, 다행히 지금 요 경우에 고정이 잘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 기둥을 당일날 연결해서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니를 장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계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하셔서 2개만 심을지 3-4개만 심을지 6개나 8개를 심을지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턱뼈 위에 틀니가 들어가서 딸그닥딸그닥 움직이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시면 이게 감소가 돼서 자꾸 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를 심게 돼서 똑딱이도 연결을 하게 되면 완전 틀니에 비해서 드시는 양이 5배 이상 편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통계가 나와 있죠. 덜거덕거리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고정이 좀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앞니를 갖다가 5개나 6개를 먼저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2가지 편리점이 생기죠. 하나는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편리하고, 또 하나는 틀니는 반드시 저녁에 빼서 담궈 놓고 주무시게 되는데 네. 허전함이 있으세요. 근데 앞니가 저만큼 있게 되면 그만큼 편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게 3번째 방식인데 최소 6개, 좋기로는 이제 8개까지 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정이 잘 돼 있다라고 기계상으로 판단만 되면 네. 당일날 기둥을 연결해서 임시치아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틀니를 수술 당일날 바로 고정형의 상태로 만들어서 식사도 가능하시고 심미적인 것도 보강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틀니 장착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틀니를 껴서 잇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라앉았냐에 따라서 절개하고 수술할지 무절개로 할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용기를 내셔서 뼈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생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 주시면요. 네. 저는 부분 틀니를 해가 있습니다. 네네.
예, 위에는 3개를 해가지고 있고, 네. 위에는 저 보니가 3개가 있고, 예. 아래 치아는 6개가 있습니다. 저 치아가. 네. 앞니 쪽으로만 3개, 6개가 있으신 건가요? 예, 아래 치아는 밑에 앞에 끼 6개가 있고, 예, 예. 예, 예. 앞쪽으로 6개요. 예, 네. 예. 위에 거는 이제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는. 예. 어금니 위에 쪽에 거는 그러면 3개가 어금니 있으신가요? 쪽에 예. 한쪽에 하나 걸고 네. 한쪽에 두 개 대가 있고 3개인데 네. 지금 제가 이 부분 틀니를 해가 있으면서 네, 네.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되면은 그거를 심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3개 아마 뼈 이식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그래요? 뼈가 부족할 때 영상 3개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네. 네. 그 무절개 방식으로 하면 수술이 굉장히 편해지고 좋은데 네. 가끔 뼈가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뼈 이식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6개의 치아가 있으시니까 양쪽으로 4개씩 8개가 없는데 6개까지만 만들어줘도 진지는 충분히 드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아래쪽에 비용이 괜찮으신 분들은 3개씩 6개를 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은 2개를 양쪽 끝으로 심고 가운데를 가짜이를 넣어서 4개의 임플란트를 써서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면 아래쪽 한쪽이라도 틀니를 안 하시게 되면 굉장히 생활은 그만큼 편해지시고 위턱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3개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사진 정보가 없지만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시술하셔서 앞니 쪽에도 가능은 하신데 뼈가 이제 폭이 좁으면 시간이 위턱 같은 경우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동안 기존의 부분 틀니를 잘 응용해서 쓰시게 되면 당일날도 임시치아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주일이 지나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사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주변에 주무시면서 수술하면서 뼈 이식만 먼저 하고 임플란트는 나중에 하면 안 되고 임플란트를 심으시면서 동시에 뼈 이식하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치료도 동시에 뼈 이식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고 65세 이상이시면 2개의 어떤 임플란트 혜택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3개 꼭 기억하셔서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어르신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요. 좀 네.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도 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좀 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치과에 오시면 자꾸 긴장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수면 치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수술이 끝났는데 이 수술 부위가 아프신 게 아니고 근육통이 오세요. 너무 네네.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들 뭐 한 10개를 심어드렸는데 이 입 안의 상태가 아픈 걸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몸살 감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꼭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도 이 긴장이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 네네네. 예,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본인께서 나 이거 그냥 느끼고 싶어.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하나를 심든 몇 개를 하든 계속 좀 몸살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세를 떠나서 치과 치료는 조금 더 편안한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네네.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네네. 네, 다시 한번 또 시청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예, 어디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불편한지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왼쪽에 이를 밑에 이를 4개를 했어요. 네, 네. 했는데 4번을 입번을 썼는데도 맞질 않아서 네. 그 금리를 하기로 했는데 금리 네. 말고 뭔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프라틴 같이 생긴 걸로 그걸 했어요. 예, 네. 예, 그 예. 금리를 해야만 자꾸 이 머리가 온머리가 아프고 자꾸 이렇게 턱이 아프고 안 좋아가지고 예. 못하고 결국은 이걸로 했는데 입장이가 음식을 씹으면 꼭꼭 씹을 수도 없고 네. 씹으면 이렇게 머리가 또 아파요. 꼭꼭 씹으려고 애를 쓰면. 뭔가 후유증이 그래서-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금리를 했는데 머리 해였을 때는 굉장히 넓적하게 크게 했었거든요. 20년 전에 했을 때는. 예, 예, 근데 예. 요번에 이분은 일을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고 했는데 이번에 네. 이거 이렇게 프라틴 같은 이는 조금 넓게 했어요. 네. 넓게 할기는 이제 이거 해서부터는 이쪽으로 계속 많이 씹으면 골이 좀 아프고 안 그러면 골이 아프진 않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모님의 말씀을 제가 사실은 더 진료실에서 자세히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지금 들은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교합이라는 거는 위턱과 아래턱이 꽉 물려야 되는데 요 물리는 과정에서도 음식을 드실 때는 약간 이렇게 비끌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끌릴 때 마주치는 거하고 위 아래가 정확하게 닿아야 되는데 지금 두통이 있고 이제 그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치아 자체가 약간 덜 닿는 경우에 이걸 꽉 힘을 줘야만이 물리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근육들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씌워진 높이를 조금만 0.5mm만 높여줘도 이거는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치아가 전에는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작게 만들었다 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 치아 크기는 큰 상관이 없고 위와 아래가 부딪힐 때 접촉점이 3점 이상만 나오면 되고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아마 한 5, 6점만 크기에 상관없이 맞춰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검사를 해봤는데 해드린 병원에서 정말 이 높낮이를 잘 맞췄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 갈바닉 이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금속 자체가 몸에 안 맞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금속 자체를 금이 아닌 다른 거를 쓰기도 하고 다른 거를 써서라도 이제 사모님의 자체를 맞춰드려야 되고 근데 두 가지 높이도 다 잘 맞추고 재료적인 것도 잘 맞춰드렸는데 계속 뭔가 이상 반응이 올 때는 혹시 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신경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높낮이가 정확하게 힘주지 않고 이게 잘 물리게 제작됐냐, 접촉점이 몇 점이 있냐, 그리고 이 금속과 내 몸이 잘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어떤 치료가 되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낮이가 좀 안 맞아서 네네.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높낮이 그 교합 한번 확인해 네네, 보시고요. 교합입니다. 두 번째는 또 금속이 나한테 맞는지 예, 아닌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문의해 보셔서 정확한 처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어깨관절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